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웨이모가 런칭한 로보택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드디어 웨이모가 런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야지를 소개시켜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은퇴하신 그런 타운의 한적한 아주 제한적인 자율주행이었죠. 웨이모도 사실 똑같습니다. 이 실상을 보니까 좀 제한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일보 전진한 건 맞습니다.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완전히 퍼블릭에 앱을 깔면은 그걸 이용해서 이제 로보택시를 부를 수 있는 거죠. 아직 미국 전체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미국 내 피닉스라고 이제 애리조나에 있는 가장 큰 도시인데 여기서 서비스를 합니다. 그것도 피닉스 내가 아니라 자세히 확대해 보면 피닉스 주변에 메사, 탐파, 챈들러라고 해야 되나요? 요 지역에서 한 50마일 반경 여기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교외에서 하는 거죠. 비교적 한적한. 이게 되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었는 게 대부분의 지금 자율주행, 특히 로보택시를 서비스하겠다는 업체들이 거의 다 애리조나 요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던 거죠. 지금 이런 로보택시를 개발하고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런칭하려는 회사들은 대부분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데 왜 애리조나에 와가지고 다 애리조나에서 테스트하냐 이거죠. 물론 캘리포니아에서도 테스트를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피닉스 주변에서 테스트하는 업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까 애리조나는 더 이상 이제 세이프티 드라이버를 리퀘어하지 않는다. 여기에 규제가 훨씬 더 바가 낮더라고요. 캘리포니아 대비해서. 그러니까 좀 더 이런 테스트를 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좀 놀란 게 캘리포니아가 제일 진보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새로운 걸 시도하고 그런 장이 열어질 수 있게 이렇게 주가 잘 도와주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애리조나에 비해서 살짝 뒤지더라고요. 그런 법, 이런 것들, 제한 요건들 물론 좀 사실 좀 위험하죠. 위험하지만 애리조나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리스크 테이크를 해야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 않습니까? 이거 좀 위험하니까 절대 안 돼. 그러면은 이걸 어디 가서 테스트 하겠습니까? 실제로 미국의 대부분 주들이 그래서 테스트조차 허락을 안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먼저 약간의 도박? 그러니까 내가 이 기회에 우리 주가 이런 걸로 이제 치고 나가겠다 하는 주가 이제 애리조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웨이모뿐만 아니라 인텔이라고 적혀있지만 이거 모빌아이죠. GM도 여기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우버도 테스트하다 그때 사고 난 게 여기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반드시 언제든지 차량을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 자율주행 평가를 하는 디스인게이지먼트 리포트라든지 이런 걸 이제 내라고 막 종용을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회사들을 감시 관리 감독하는 거죠. 근데 애리조나는 그런 게 좀 더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기사는 이 법에 관한 기사는 2년 전이었습니다. 2년도 더 됐네요. 그때 이미 회사들한테 세이프티 드라이버 이 안에 차가 안에 사람이 타지 않고 있어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그런 퍼밋들을 좀 더 쉽게 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알려진 요인이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 가지 요인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거죠. 그러니까 날씨입니다. 아까 미국 지도에서 보여드렸듯이 여기 다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건조하고요. 비도 좀 내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우기같이 막 이렇게 내리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눈은 더더욱이 안 오죠. 그러니까 날씨가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고 이런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서비스하게 더 좋기 때문에 애리조나가 좀 더 이런 피닉스가 한몫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너무 한적한 데를 가면은 택시를 이용할 만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피닉스는 나름 미국에서 진짜 큰 도시입니다. 나름 꽤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좀 있고 그러면서 이 교외는 인구 밀도가 엄청 떨어지죠. 이게 다 사막이니까 적당한 조건들이 잘 맞아서 여기서 지금 모든 회사들이 테스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돌아와서 이 택시는 어떻게 부르냐면요. 당연히 일종의 우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웨이버 1이라는 앱을 깔아야 되고 저 지역에서만 이제 깔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앱으로 이제 차를 부르는 겁니다. 길가에 손을 흔든다든지 이런다고 해서 그 로보택시가 쓰진 않습니다. 핸들에 이런 재미난 표시가 있는데요. 이제 절대로 핸들에 손을 얹지 말라는 거죠. 이거 테슬라랑 반대인데 테슬라나 다른 자동차들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핸들에 손을 얹어야 되는데 이 차는 이제 로보택시니까 핸들에 손을 얹지 말라라는 이제 웨이모가 이런 재미난
이미지를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제 일종의 홍보 효과죠. 그 지역만 제한적인 게 아니라 그 애리조나 법은 그렇게 리모트 컨트롤이 바로 개입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 조항이 강하진 않지만 웨이모가 좀 걱정스러웠는지 일단 이거는 위급 시에는 얼른 리모트 컨트롤을 합니다. 이건 역시도 물론 그 보야지나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간 거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보택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컨트롤 타워에서 이미 드라이버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대 정도를 컨트롤할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10대에서 20대까지. 그러니까 지금 웨이모가 추구하는 로보택시는 제 생각인데 그냥 컨트롤 타워에 드라이버가 있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만 봐도 하이웨이라든지 좀 하이웨이가 아니어도 쭉 뻗은 도로고 딱 봐도 이렇게 깔끔한 도로들은 잘 하거든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사람이 번잡하다든지 타고 내릴 때 그런 교차점이라든지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좀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이 개입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이제 확장해 나가겠다는 거죠. 한 10대에서 이제 나중에 20대,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에 몇 명의 드라이버가 항상 대기를 하는 거고 차량들을 관리 감독하다가 이 차가 문제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로보택시인 거죠. 이거 100% 그러니까 사람은 안 타고 있지만 100% 사람의 개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향은 원래 웨이모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닙니다. 웨이모는 진짜 완전 자율주행인데 왜 하필 이때 그리고 지금 이거 이렇게 해서라도 런칭을 할까? 이 정도였으면 엣지역에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문제인 거죠. 지금까지 웨이모는 설립된 지 꽤 나름 스타트업 치고는 꽤 연수가 된 회사입니다. 구글의 많은 서포트를 받는데 사실상 이제 구글의 자회사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최근에도 자금 문제로 인해서 뭐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2빌리언 이상, 그러니까 거의 뭐 2.5조 원 한국 돈으로 이런 돈을 최근에 투자도 받았고요. 계속 투자를 받아서 운영이 되는데 아마 제가 예전 영상에 한번 이걸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셀프 드라이빙 카 인더스트리에 돈이 진짜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최소 수십조 원에서 이건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최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십조 원에서 많으면 100조 원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돈을 그렇게 많이 부었는데 지금 누구도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가다가는 아무 성과 없이 그냥 연구만 하다 돈을 날리게 된 거니까 아마 구글도 웨이모를 굉장히 압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논리가 좀 작용했다라는 듯한 기사 내용도 있고요. 여기서도 이미 언급을 하듯이 웨이모는 지금 tens of million, perhaps even hundreds of million,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그냥 계속 그냥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라도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야 됐기 때문에 이걸 무리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출시를 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좀 기대하는 면이 뭐냐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지금 이 웨이모의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이런 로보택시를 좀 비판했습니다. 좀 불안전하다는 거죠. 본인도 지금 하는 것도 좀 불안전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웨이모로 강력하게 이제 깠습니다. 이제 비판한 이유가 뭐냐면 전에도 제가 웨이모에 대해서 꽤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지만 일단 이제 맵 데이터를 쓴다는 거죠. 매핑된 데이터, 라이다로 매핑된 됐든 뭐 카메라로 매핑이 됐든 그 지역의 상당량의 정보를 이미 차가 다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로 대화하면서 다 공개를 했듯이 이 맵이라는 게 변하거든요. 그 안에 있는 물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하는데 그것에 대응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양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실제로 웨이모가 살짝 공개한 데이터 양을 보면 뭐 끔찍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5시간 좀 넘게 돌아다녔는데 쌓인 데이터가 2테라가 넘는다는 거죠. 야, 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도 힘들고 맵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파워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어떤 제너럴 솔루션 진짜 보고 판단해서 사람같이 그걸 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저 크게 기대를 안 하는데 사실 제가 쓰는 이 FSD를 쓰는 거에 있어서 개입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제가 이제 중요 포인트마다 이거 완전 자율은 아니니까요. 제가 개입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계속 일론 머스크는 Zero Intermission Drive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다, 수준에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또 웨이모가 저렇게까지 무리해서 시장을 치고 나가는 거 보면 테슬라가 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의 삶을 좀, 일상의 이런 운전을 좀 편하게 해주는 뭔가의 빅샷이 있기 때문에 하필 지금 저렇게 런칭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의 또 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굳이 지금 저렇게 무리해서까지 하면서, 원래 웨이모의 방향과 다르게 아까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뭔가 저렇게 빵빵 터트리는 게 좀 수상하다는 거죠. 이번에 테슬라가 뭔가 업데이트 하려는 거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결국 지금 이런 런칭을 통해서 웨이모가 시장을 리딩한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도 뭐 웨이모가 아주 다 공개한 건 아니지만 거기 보면 그 웨이모의 리서치 랩 헤드가 퍼블리시한 페이퍼들이 있거든요. 이게 논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AI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물체가 움직이는 걸 프레딕션 한다든지, 오브젝트를 좀 더 잘 트래킹 한다든지, 데이터를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더 이제 생성해가지고 더 도움을 준다는데, 야, 저렇게 데이터를 모아도 부족하다. 이런 면에서는 테슬라가 좀 강점이겠죠. 테슬라는 넘쳐나는 게 데이터니까요. 리얼 데이터가 더 많으니까요. 실제로 테슬라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물론 하고 있지만 큰 밸류를 주고 있진 않습니다. 리얼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웨이모는 어쨌든 더 많이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면 지금 사실 테슬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웨이모 덕에 원래 전 기대감이 매우 낮았는데 지금 이러한 행보를 보고 테슬라가 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 웨이모 차 안에서 이 소통이 잘 안 되면 어떡하냐, 음성인식으로도 이제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실제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터치 패널로 입력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차를 세우게도 할 수 있고 뭐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의사소통에는 뭐 괜찮은 유저 인터페이스인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